우리 김성수 박사님께서 교장 선생님이라고 하시는데요. 말씀하셨는데 저는 수원에서 왔고요. 시흥은 좀 자주 왔습니다. 마을 만들기 하시는 분들이 전국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시흥에서 2번 했었거든요. 그때 2번 할 때마다 이제 시흥시장님 오셔가지고 시흥 그 소금도 선물로 주신 기억이 좀 있습니다. 했는데 시흥은 좀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시흥도 마을 만들기 관련해서 많이 알려진 도시 중에 하나라는 거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수원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수원은 마을 만들기를 마을 르네상스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이제 따로 독자적인 브랜드를 하나 만든 거죠. 서울 같은 경우는 뭐라 부르는지 아십니까? 서울은 마을 만들기라고 하지 않아요. 서울은 마을 공동체 이런 식으로 표현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마다 약간 개성 있는 이름을 좀 사용하고 계시고요. 저희 수원은 마을 르네상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마을 르네상스 센터는 결국에는 우리말로 풀면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입니다. 뭐 자원봉사 같으면 자원봉사 센터 있고 지역복지 관련해서 그런 센터 있듯이 저희는 마을 만들기 활동 관련해서 뭐 전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는 기관, 단체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제목을 제가 이렇게 잡아놨네요. 마을 만들기 마을 공동체. 제가 이제 오늘 사실 강의가 제가 자주 나가는 편인데 오늘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몇 개 하고 왔습니다. 좀 힘든데 강의 중에 좀 힘든 강의가 있어요. 오늘 같이 제목에 재생자 들어있을 때 좀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꿈이 좀 달라요. 재생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스케일이 일단 큽니다. 골목 단위가 아니에요. 일단 규모가 좀 크고 그러니까 규모가 크다 보니까 돈도 좀 다르고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좀 더 첨예하다 그럴까요?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나한테는 사실 부담되는 게 재생 쪽입니다. 재생 쪽인데 근데 우측에서요. 저는 이 자리에 서 있고 그러니까 저는 제 나름대로 재생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약간 원칙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첫 강의는 항상 이 사진으로 시작합니다. 사진 뜻은 간단합니다. 밑에 글도 이제 보이시죠? 그죠? 했는데 이 사진은 인공부화기에서 지금 병아리가 막 태어나고 있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보게 되면 병아리 털이 좀 보송보송합니다. 태어난 지가 좀 한참 된 것 같아요. 그렇지만 밑에 있는 옆에 있는 병아리들은 아직 이제 구멍만 나고 아직 나와 있지는 못하네요. 그리고 밑에 제가 대미한 소설책에 있는 글을 좀 인용해 왔습니다. 바뀌자는 겁니다. 변하고 싶으시면 오늘과 다른 내일을 꿈꾸신다면 변해야 됩니다. 알 속에 갇혀있는 존재가 밖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그 알을 깨지 않으면 못 나오는 겁니다. 나이에 관계없습니다. 뭐 성별도 관계없고요. 정치적인 이상도 아무 관계없습니다. 변화를 원하신다면 분명히 약간의 현재까지 생활 습관이라든지 가치관에 있어서 균열이 나야 됩니다. 그게 변화가 없으면은 강의 아무리 들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재생에 대한 생각이 있을 겁니다. 도시 재생은 우리 마을은 몇 주 동안 강의 듣지 않습니까? 이 강의를 통해서 내가 이제까지 생각했던 재생이 이런 부분이 있었네 하면서 다른 부분을 찾아낼 수 있으면 변할 수 있을 거야. 근데 아무것도 못 찾아내면 강의 괜히 들은 게 될 겁니다. 제가 제일 힘든 강의가 이런 겁니다. 허탈한 강의죠. 열심히 강의를 했습니다. 처음 그림은 이렇게 하고 변합시다 해가지고 변함에 대해서 무엇이 다른 게 대해서 열심히 설명했는데 주민분 한 분이 가시면서 이런 말을 딱 던지고 갑니다. 2시간 강의를 듣고 가시면서 예전에 했던 새마을 운동하고 똑같네 그러면서 가셔요. 그럼 저는 허탈이죠. 허탈. 그분은 아쉽지만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들어도 그분의 관점은 어디에 딱 멈춰 있는 겁니까? 60년대 70년대 새마을에 딱 멈춰 있습니다. 변화가 생길까요? 절대 안 생깁니다. 새마을과 뭐가 같고 뭐가 다른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걸 못 잡아내면 이 변화를 수용할 수가 없는 거죠. 계속 옆에서 그냥 딴 이야기 안 듣지 나는 옛날에는 이랬더라 이렇게 경험만 이야기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제가 이제까지 강의를 하면서 강의를 통해서 제가 바뀐 경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저는 강의라는 짧은 기간 한 30분도 괜찮고 2시간도 괜찮습니다. 그 기간 동안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조금만 균열이 생겼으면 좋겠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네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도 기분이 대단히 좋아요. 왜냐하면 다음 강의할 때 저는 강의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거든요. 서로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무엇이 변해야 되는지 약간은 충격적인 예도 좀 들 거고요. 할 겁니다. 자, 빨리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일단 저는 제기 배경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점만 짚어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1시간 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시계를 거꾸로 돌려서 이랬던 우리나라가 그죠? 이렇게 됐습니다. 저랬던 나라가 이렇게 됐습니다. 뜻은 뭡니까? 한국전쟁 이후에 전국 토종 완전히 파괴됐던 나라가 거의 50년도 아닙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그죠? 5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몇 년 안 됐습니다. 20, 30년 만에, 한 세대 만에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구면은 전 세계로 따진다면 10위권 안에서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대한민국이 못 산다고 하는 나라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평균 잡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사회도 보면 못 사시고 힘드신 이웃들은 있습니다. 빈부격차는 심해져 있기 때문에 있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대단히 잘 사는 나라입니다. 대단히 잘 사는 나라입니다. 자, 잘 살긴 잘 사는데 몇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아주 재밌는 광고. 이 아가씨가 뭐라고 외쳤습니까? 2002년 1월달 새벽두에 외쳤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세요. 부자 되셨습니까? 이 광고 어느 회사 광고입니까? 예? 네, BC카드 회사 광고입니다. 몇 년 있다가 아마 카드 대란 난 거 기억나시죠? 카드 대란이 났습니다. 막 개인별로 카드를 몇 장씩 들고 다녔죠. 뭐 돌려막기 뭐 해가지고 그러다가 막 돌려 막다가 결국에는 카드 난리가 났습니다. 모두 부자 되래서 이 광고는 저한테는 대단히 큰 의미가 있는 광고라는 것이 사람들 가치관이 바뀐 것 같아요. 저 어릴 때는 새해에 어르신들한테 인사드리러 가면 노골적으로 근호야, 제 이름이 이근호니까 근호야 너 커서 꼭 돈 1억 10억 벌은 부자 돼 이런 말 하는 어르신 아무도 없었어요. 부자 되라 말 하신 분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 어릴 때는 건강해라, 부모님께 효도해라, 형제끼리 우애해라, 아니면 이제 그때 대학 준비하면 공부 열심히 해라. 이 정도였지 노골적으로 집안 어른이 야 너는 꼭 부자 돼야 돼 이런 분 아무도 없었어요.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었어요. 진짜 없었습니다. 주변에 물어봐도. 근데 이 광고 이후로 자랑스럽게 떳떳하게 부자 되라고 막 덕담이 돼버렸습니다. 가치관이 한번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물론 주민들이 우리 국민들이 원했기 때문에 CF가 대박 친 겁니다. 실제로 저 아가씨는 돈 많이 벌었을 겁니다. CF 때문에. 가치관에만 바뀌어 하나의 더 광고를 더 보여드릴게요. 이 광고도 꽤나 인기 좋았던 광고입니다. 시리즈입니다. 시리즈. 제가 거기는 그림이 없습니다. 퀴즈죠. 퀴즈. 우리나라 국보의 이론은 남대문입니다. 그래 남대문 그림 해놓고 밑에 딱 적어놨어요. 국보의 이론은 무엇일까요? 아십니까? 제가 수년째 이 그림을 쓰는데 이거 답 딱 정확하게 말한 사람 딱 한 명 있었습니다. 진짜 국보 이호 맞춘 사람 딱 한 명 있었어요. 아무도 못 맞춥니다. 인기가 좋다 보니까 시리즈로 나왔습니다. 이는 거예요. 달에 제일 처음에 착륙한 사람은 누구더라? 암스트롱이다. 두 번째는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납니다. 미국의 제1대 대통령은 외국 나라 대통령도 알아요. 워싱턴이다. 뭐 어릴 때 도끼질한 그런 기억도 납니다. 근데 2대 대통령은 누구야 이러고 있어요. 있기는 있을 건데. 이런 식으로 1대, 2대, 1번, 2번을 놓으면서 유명한 광고 카피가 뜨죠. 세상은 몇 등은 기억하고 몇 등은 기억하지 않습니까? 1등은 기억하고 2등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 광고가 뜹니다. 1등 해라는 겁니다. 아까도 물어봤으니까 또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이 광고는 어느 회사일까요? 저희 수원을 먹여 살리는 아주 고마운 기업입니다. 삼성입니다. 삼성의 기업 광고였습니다. 그 당시에 2000년도 초만 해도 이런 광고가 여러분한테 국민들한테 먹혔다는 겁니다. 근데 요새는 이렇게 노골적으로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사는 게 좀 팍팍해졌거든요. 그래서 1등만 계속 했다가는 뭔가 좀 이상하게 부르지만 그 당시에는 이게 먹혔다는 겁니다. 먹혔다는 표현이 좀 과격하지만 모든 국민이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모든 국민들이 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1등 할 수 있고 부자 될 줄 아는 겁니다. 결론은 1등은 무조건 몇 명밖에 안 된다? 한 명밖에 안 된다는 너무나 당연한 규칙을 원칙을 새로 확인한 거죠. 몇 주간 공부한 다음에 여기서 1등 한 사람한테 시험 봐가지고 저기 시장님 상 준다 뭐 상금 준다 그러면 눈빛이 달라질 겁니다. 아마. 시장님 상 정도가 아니라 예를 들어 상금을 한 200만 원을 주겠다. 그러면 몇 분 아마 죽자 싸서 공부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사실이지 않습니까? 부자나 1등이라는 부분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죠? 삼성은 몇 등 해야 됩니까? 1등 해야 됩니다. 이번에 삼성 실적이 좀 떨어졌지 않습니까?
저희 수원시 지방세가 팍 줍니다. 곧바로 피해가 와요. 삼성은 애플하고 싸워서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겨야 됩니다. 삼성이 무너지면 우리나라 경제 난리 나는 겁니다. 무조건 삼성 잘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에 시흥에 계신 분들, 이분들 사이에 경쟁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위기 싸해집니다. 시장님이, 시흥시장님이 돈을 딱 1억을 가져와가지고 5팀 해가지고 경쟁해서 1등만 주겠다. 그럼 이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치고받고 하게 될 거예요. 경쟁을 해야 될 곳과 하지 말아야 될 곳이 있는데, 이제까지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 뭐로 다 했다? 경쟁으로 뛰어왔던 겁니다. 그 결론은 뻔합니다. 선착순 열심히 뛰었습니다. 결론은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중산층 팍팍 줄었고요. 그 다음에 자살률 세계 1위를 달립니다. 30분당 한 분씩 목숨을 끊습니다. 여러분하고 오늘 2시간 동안 같이 있는 동안 분명히 어느 자리에서 4명이 지금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겁나지 않아요? 목숨 끊는 나이대로 보면 어르신들, 그 다음에 10대들, 미래를 젊어져야 될, 꿈을 가져야 될 청년 세대들이, 어린 학생들이, 10대들이 미래가 없다고 죽고, 평생 동안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고생했던 어르신들이 나이 드신 다음에 보살핌을 못 받으니까 쓸쓸하게 목숨을 끊는 겁니다. 중간에 끼어있는 세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늙어서 저렇게 되기 싫으면 열심히 돈 벌어야 돼요. 그죠? 우리 애가 커가지고 저렇게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애들 빡세게 공부를 시켜야 됩니다. 학원 뺑뺑 돌려야 돼요. 끝없이 뭘 시킵니까? 계속 경쟁으로 시킵니다. 그러니까 기력이 아빠 생기고 애들 막 돕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시원하지 않아요? 이렇게 들어보니까. 남들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 안 하잖아요. 노골적으로. 강의라는 게 노골적으로 말해야지 재밌습니다. 근데 이걸 제가 했던 말을 인정하지 않을 분도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OECD에서는 행복지수입니다. 얼마만큼 행복하냐 조사하는 거죠. 이 데이터는 사실 좀 묵은 데이터입니다. 제가 이 그림을 그리게 예쁘게 그릴지 몰라가지고 최근 데이터로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할 줄을 몰라요. 기술이 안 돼요. 옛날 걸 쓰는데 그래도 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20등 위로 올라간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나라는 베이스를 깝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산다는 선진국 클럽, OECD 클럽 34개 나라 중에 우리나라는 항상 25등에서 30등 왔다 갔다 그럽니다. OECD 이야기는 일단 논외로 하고, 행복지수 등수가 낮아요. 11개의 지수 기준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낮은 게 여기 보면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공동체 33등입니다. 날개 크기가 보이지도 않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공동체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특히 만족도, 행복감이 떨어집니다. 여기 글자가 좀 적지만 사회적 지원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지원망, 네트워크 이름이 있는데요. 지표가 이런 겁니다. 공동체 지표가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자원봉사를 몇 시간 하십니까? 이거 물어봐요. 몇 시간 자원봉사. 근데 이 자원봉사에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원봉사는 자원봉사를 하고 나면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죠? 시간을 뭐 마일리지를 누적시켜 준다든지 실비를 준다든지 돈하고 먹을 거 줍니다. 그런 거 없어요. 자기 돈으로 그냥 자기 시간을 쓰고 자기가 좋아서 하는, 그야말로 순수한 의미의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무대가입니다. 모습. 그런 자원봉사 몇 시간 합니까? 제일 재밌는 질문은 이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생기죠. 힘든 일이. 항상 행복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뭐 특히 지방 같은 경우 갑자기 가장이 그죠? 실직을 한다든지 큰 병에 걸려가 돈이 필요합니다. 개그에도 오듯이 갑자기 3천만 원을 땡겨야 돼요.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주변을 빽 돌아봅니다. 내가 도와주세요 할 수 있는 사람 몇 명 있는지. 공적 부조도 마찬가지고 시스템도 물어봅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막 갑자기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도와주십사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있는지 살려보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OECD 다른 나라들은 평균 잡아서 한 100명 중에 90명이 있다고 보면 우리나라는 몇 명밖에 안 되더라? 5, 60명밖에 안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아예 없으면 그건 인간 사는 게 아니죠. 그죠? 혼자밖에 없는 거죠.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선진국의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해보면 택도 없이 낮은 겁니다. 결론은 뭡니까? 힘들 때 도와줄 사람이 주변에 극소수다 그러면 결국에 믿을 사람은 누구밖에 안 남습니까? 나죠. 납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혼자 실력 키워야 됩니다. 애들은 지금 있는 30, 40대들은 다 알지 않습니까? 세상 꼴이 돌아가는 걸. 표현을 좀 강하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을 무조건 몇 등이라고 시킵니까? 1등이라고 시킵니다.
대학교를 가게 되면 무조건 어디에 있는 대학을 가야 됩니까? 서울에 있는 대학 가야 됩니다. 인서울 해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최소한 서울에서 지하철 가는 범위를까지 보내야 됩니다. 그까지 넣어주거든요. 대학을 졸업은 또 어떻게 해요? 졸업하면 곧바로 졸업 안 합니다. 취직할 때까지 계속 미룹니다. 그리고 첫 취직을 잘해야 돼요. 그죠? 중소기업이나 어려운 데 들어가면 인생 꼬이는지 빤히 알고 있습니다. 무조건 좋은 데 가기 위해서 끝까지 버팁니다.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사실이 그래요. 인정하기 싫지만 그렇게 살고 있는 게 지금 사실이에요. 2010년도에 SBS에서 포럼을 하나 했더라고요. 가치관 조사. 한 번씩 이런 조사하면 참 재밌는 데이터들이 많이 생깁니다. 몇 가지 제가 데이터가 있는데 그중에 저는 빨간 것만 보겠습니다. 41% 89입니다. 질문 내용은 국가와 가족 중에서 누구 먼저 챙기겠냐입니다. 예상되는 답이 나옵니다. 누구부터 챙기겠다. 가족부터 챙기겠다. 30년 전에는 그래도 10가족 중에서 4가족은 국가와 민족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봤는데 지금은 10가족에 딱 무슨 가족? 한 가족입니다. 북한하고 한국 전쟁처럼 전쟁 나면 이런 일이 절대 안 생겨야 되겠지만 전쟁 나면 제가 볼 때 우리나라 남한 국민들은 총 들고 싸우러 사람 없을 거야 아마. 내가 볼 때 아마 10가구 중에 9가구는 전부 다 일단 피난부터 가보고 그 다음에 싸워봐 말아 이럴 것 같아. 데이터가 딱 나와 있습니다. 이러니 한국 전쟁을 겪었고 아니면은 그 새마을 운동을 앞장서서 하시면서 그래도 못 사는 나라, 배고픈 나라를 부자 되는 나라로 배부른 나라로 바꿨다고 생각하는 어른들이 볼 때, 어르신들이 볼 때 지금 젊은 것들은 진짜 자기밖에 모르는 나쁜 사람들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누가 다 이렇게 만든 겁니까? 이런 분위기를. 서로 같이 만든 거죠. 1등과 부자에 대한 한상이 있습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못한 겁니다. 근데 어쩔 수 없었던 측면이 있어요. 다른 나라 선진국은 경제 발전이 되고 이렇게 사회가 의식이 전부 다 이렇게 통합되면서 화합되면서 발전하는데 보통 100년 이상 걸린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몇 년 만에 다 해치웠습니까? 30년 만에 해치운 겁니다. 그러니 다른 데서 100년 동안 했던 것들이 지금 몇 년 만에 그냥 한꺼번에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는 겁니다. 어차피 겪어야 될 성장통이 이제까지 눌려져 있다가 어떻게 터지는 겁니다. 만약 지금 눌려놓으면 10년 있다 또 터지겠죠. 무조건 터집니다. 근데 지금 터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는 사람들은 머리 아파 죽겠어요. 옛날처럼 그냥 눌렸으면 좋겠고 아니면 덮었으면 좋겠고. 근데 지금 덮으면 분명히 몇 년 있으면 다시 터집니다. 그게 역사죠. 어쨌든 지금 터졌으니까 수습을 잘해야죠. 자, 이런 것들을 좀 바꾸고 싶습니다. 아파트 재개발 이야기를 아무래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서울에 있는 미아동 사진입니다. 미아동 분들을 제가 비하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뉴타운하고 막 검색해 보니까 사진이 떠서 제가 한 겁니다. 뉴타운 제1호가 어딥니까? 제일 뉴타운에가 성공했던데. 재생하시는 분이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은평 뉴타운이 보통 1호라고 그러죠. 잘했다 그럽니다. 여기입니다. 어디 갔나? 여기 은평 뉴타운 사진이에요. 검색해보니까 다 나오더라고요. 은평 뉴타운이라고 나와서 참 예쁘죠, 그죠? 아까 미아동에 있는 거는 단독주택 지역 사람들이 꿈은 요거였습니다, 요거. 근데 지금 못 올렸대요, 아직 그게.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결국에 못 올렸다고 합니다. 자, 왜 단독주택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들도 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이게 저희 수원 모습입니다. 수원에 2012년 기준으로 개수가 꽤나 되죠. 민선 사기 그 2000 몇 년이더라. 민선 사기가 2007년도죠. 그죠? 7년도 선거했으니까. 민선 사기가 그만두실 때 시장님이 한 20몇 개를 다 그냥 허락해주고 떠나셨어요. 그러니까 민선 5기 시장님은 뒤줄이 안 떠고 엄청 고생하고 있는데 5기 6기는 그때는 전국적으로 다 풀어졌으니까 막 바람이 다 불었습니다. 다 풀렸는데 수원도 이랬습니다. 자, 이렇게 이분들이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 정비 사업을 이렇게 하자고 했던 이유는 뭐 때문이었겠습니까? 솔직하게 말해봅시다. 왜 사람들은 아파트를 만들려고 그래요? 쾌적한 환경에 살고 싶다. 이거는 모범 답안이시고요. 그냥 그 도덕적인 답안은 솔직하게 뭡니까? 집값 올리는 거죠. 집값. 이겁니다. 집값. 다 인정합니다. 근데 지금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왜 안 됩니까? 돈을 올리려면, 돈을 벌려면
예를 들어 100원을 투자해가지고 예를 들어 뭐 1000원을 번다는 보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보장을 누구도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시세가 완전히 바닥을 치니까. 답이 없는 거죠. 답이 없습니다. 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30개 중에 지금 공사 들어갔는데 딱 2개입니다. 취소가 된 게 지금 3개인가 4개입니다. 그나마 수원시는 취소하면 매몰 비용을 지원한다고 조례까지 만들었습니다. 나머지는 오도 가도 못하고 그냥 묶여가지고 그냥 집들은 아시잖아요. 재개발 딱 그 고지돼가지고 중지되면 완전 설렁화 됩니다. 손을 못 댑니다. 근데 제가 어차피 우리는 이렇게 살아온 겁니다. 집 사면은 계속 아파트 지으면 돈 버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도 오로지 땅이십니다. 저희 시골에 계신 부모님도 돈만 생기면 땅 사세요. 땅은 배반하지 않는다. 배반은 안 합니다. 분명히. 땅이 도망가지는 않기 때문에요. 자, 제가 근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뭐 지금 이 상황이 다 잘 아시니까 뭐 부동산 시세라든지 재개발 힘든 다 아시니까 그걸 또 뚫고 나가려고 또 애를 쓰는 거 아시는데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인 대리 비용으로 정확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와 관련해서 뉴타운 관련해서 10년 전부터 이야기 들었어요. 그때 제가 워크숍을 갔는데 뭐 옛날 이야기니까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LH하고 중공 합치기 전에요. 그 두 회사에 보니까 오전은 놀랐습니다. 회사에도 박사님들이 있더라고요. 박사님들이 근무를 하더라고요. 월급 받는 박사님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데 있는 박사님은 뭐 개발이라든지 뭐 아파트 디자인 그런 것만 연구하는 줄 알았거든요. 오, 근데요. 회사 내에 보니까 이런 공동체 이런 거 연구하는 박사님이 계셔. 그 뭘 왜 그렇게 하냐 물어봤더만 그 옛날에는 알박기 있지 않습니까? 알박기라든지 아니면 이거 조합들끼리 주민끼리 싸우는 거 있잖아요. 한번 이렇게 붙어버리면 공사가 연장이 되면 예를 들어 연기가 되면 하루에 뭐 이자만 수천만 원씩이래요. 이게 돈이 엄청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주민들끼리 이렇게 잘 화합할 거냐. 그거를 연구를 하는 박사님들이 나 놀랐어요. 어떻게 해야지 조합들이 싸우지 않고 빨리 진행되느냐. 그러니까 당근과 채찍을 어떻게 해야 돼. 그걸 연구하는 박사님들이 있더라고. 역시 회사들 돈 버는 회사들은 달라.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그런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니 그분은 고민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10년 전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 더 이상 아파트는 감히 전망이 없다는 겁니다. 대규모 재개발, 수용해서 재개발하는 건 답이 없다고 이미 10년 전부터 결론을 내렸대요. 대한민국에서 토지 개발하고 집 장사를 제일 잘하는 LH랑 주공, 그때 주공하고 토공에 있는 사람들이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근데 그 위에 뭐가 터집니까? 뉴타운 계속 개발합니다. 이런 걸 보고 우린 그렇다 그랬죠. 뭐 막 잣았다 그러죠. 우리 건설과 관련해서는 다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국토부죠, 그죠? 안행부가 아닙니다. 국토부, 도지센터 국토부입니다. 국토부에서는 요새 대규모 택지 개발 이야기 합니까? 안 합니까? 절대 안 합니다. 아파트 단지. 대신에 무슨 이야기 합니까? 국토부에서. 하는 이야기. 오늘 학교 제목 있잖아요. 뭐라고 적어놨어요? 도시 재생이라고. 완전히 갈아탔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열심히 갈아엎고 막 개발하던 회사가 갑자기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재생으로 완전히 갈아탔어요. 빠르죠? 빠릅니다. 판을 잃는 겁니다. 더 이상 안 되니까 잽싸게 옛날 거 그냥 바꿔 쓰자고 재생으로 그냥 완전히 바뀌었어요. 계속 재생만 하고 있습니다. 법까지 만들어서. 그런데 여러분들 아파트에 대한 꿈이 있는데 갑자기 재생하자 하면 여러분 하겠습니까? 주민들 안 합니다. 전국적으로. 우리 수원도 마찬가지예요. 재개발 제가 하는데 더 이상 돈이 안 되니까요. 이거 다 포기하시고 우리 그냥 쿨하게 그냥 고쳐서 씁시다. 주민들 찬성해요, 안 해요? 난리 납니다. 이거를 설명하고 주민들을 설득할 때 세상에 좋은 게 뭐더라? 마을 만들기입니다. 왜? 마을 만들기는 누가 주인이니까? 주민이 주인이잖아요. 여러분이 사시는 데를 여러분 이름으로 힘으로 스스로 하십시오. 그래서 도시재생에다 뭘 붙입니까? 마을 만들기를 붙입니다. 그래서 국토부 마을 만들기 아주 열심히 하고 팍팍 밀어줍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진정한 인생의 뭐 삶의 주인, 부동산의 주인이 되시려면 전체 판을 보시고 선도적으로 그걸 장악을 해 들어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좀 아는 사람들이 판 캤는 데다 막차 타가지고는 손에 그냥 고생만 하고 남는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미 10년 전부터 다 재생으로 넘어가는 분위기였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골목길까지 넘어가 봅시다. 사실 우리 진짜 피부에 와닿는 건 이거예요. 저는 사실 아파트 별로 관심 없습니다.
저한테는 너무나 먼 이야기고요. 자, 골목길은 근데 좀 심각한 게 생각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사진이 3개가 제가 준비를 해뒀습니다. 김희찬 선생님이 썼는 이제 사진집인데 인터넷 쳐보시면 예쁜 사진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번 돌아가셨다고 그러시는데 자, 이 사진을 보면 애들이 이제 돗자리 깔아놓고 배 붙여놓고 지금 열심히 뭐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얘를 보게 되면 어머님이 이제 두 분 어머님이 음식을 지금 요리를 하시는 것 같아요. 골목에 나와가지고 애와 강아지까지 데려와서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고 이제 요새 언론에서 하는 경찰에서 하는 표현을 한다면 아이들이 도로를 뭘 했다? 예, 점거를 했다고 합니다. 도로를 점거한 사진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도 뭐라고 야단을 치지 않습니다. 자, 이 사진은 부모님이 애들을 데리고 와서 골목을 뭘 했다. 이거는 점거 수준이 아닙니다. 못 다니게 아예 봉쇄를 했습니다. 바리케이트를 쳤습니다. 몸으로. 그렇지만 이 두 상황에 대해서 그 누구도 뭐라고 야단을 치지 않습니다. 그죠? 아주 평화롭잖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진은 이 사진이고요. 평상에 엄마들이 아기를 안고 있습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분위기 사진입니다. 요새 골목, 주택가 골목 또는 아파트에서 이런 장면 보기가 있기는 있습니다. 혹가닥가 보면 있습니다. 그런데 참 보기가 힘들죠. 이 세 사진 중에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골목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골목은 똑같습니다. 지금 골목이나 예전 골목이나 뭐요? 바닥 있고요. 벽 있고 문 있잖아요. 다 똑같잖아요. 요새도 골목 가보십시오. 바닥 있고 담 있고 문 있습니다. 대문 있습니다. 다른 점은 뭡니까? 옛날 거니까 좀 뭔가 디자인이 좀 뭐 후져 보여요. 이런 정도. 그 다음에 요새 골목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나와 있더라, 안 나와 있더라. 이게 제일 차이가 납니다. 요새 골목은 이렇죠. 이렇습니다. 사진 찾는다 고생했습니다. 거주자 우선 구차구역. 시험은 요거 안 하시죠? 수원도 이거 하는데 짜증나 죽겠습니다. 자, 하고 여기 빈칸이 하나 비었습니다. 여기 이 빈칸에 아까 그 첫 번째 사진에 있던 그 돗자리 깐 애들이 여기 와서 놀고 있으면 어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비껴라 그러죠. 비껴야 될 이유는 뭐에 그렇습니까? 차 때문에 그러죠. 저는 골목을 보면서 딱 바뀐 건 그겁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이 골목이라는 것이 옆집하고 우리 집이 같이 나와서 어울리고 노는 공간이었다면, 애들 놀이터였다면, 지금 골목은 뭡니까? 주차장. 공간이 조금만 되면 주차장. 몇 천만 원짜리를 집 안에 안 넣어놓고 다 밖에다 세워둡니다. 이거 보면 우리나라 국민들도 대단히 또 이게 마음이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죠? 그 비싼 차들을 밖에다가 막 세워둡니다. 애들이 없어요. 위험하다. 근데 실제로 위험하다는 의식을 말하기 전에 우리 국민들 생각에는 골목은 이제 더 이상 애들 공간이 아니라 뭐다? 주차 공간이라고 딱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언론 중에. 그거 아니다고 말하면 동네 싸움 붙습니다. 그죠? 애들을 어디로 보냅니까? 놀이터로 보냅니다. 자, 놀이터에 또 숨어 있는 게 있습니다. 공동체와 관련해서 아주 골치 아픈 또 과제가 하나,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요새 새로 만드는 아파트들은 놀이터를 혹시 어디에 만드는지 아십니까? 새로 만든 아파트들 보면요. 놀이터를 정중앙에다가 눈에 잘 띄는 데 만듭니다. 그리고 보통 차들을 다 지하로 다 집어넣더라고요. 그래서 위는 완전히 정원 아주 그냥 예쁘게 조경하고 이렇게 합니다. 아파트 정중앙에 만들어진 놀이터에 애들이 잘 놉니까? 안 놉니까? 왜 못 놀죠? 학원 가고. 학원 가는 문제도 있는데 어떤 데는 보면 세균 문제도 있고 뭡니까? 시끄러운 소음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6시, 7시 이후 되면은 애들이 못 노는 게 좀 있어요. 아파트마다 차이는 납니다. 요새 아파트가 그런 문제가 있는데 예전의 아파트들 생각해 보시죠. 옛날 아파트들, 좀 오래된 아파트들은 놀이터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파트 내. 항상 뒤쪽에 어색한 곳에 세워뒀습니다. 단독주택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단독주택 지역 내에도 놀이터 들어선다면 놀이터 주변에 집값이 어떻게 됩니까? 떨어집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왜? 시끄러워서 그래요. 놀이터는 애들이 노는 곳입니다. 애들이 조용히 놉니까? 애들은 조용히 안 놉니다. 원래 시끄럽게 노는 놀이터를 만들어 놔놓고 시끄럽다고 애들 보고 가라 그래요. 도대체 우리 놀이터를 왜 만드는 겁니까? 멋있게 만들어가지고 저기 엄마들하고 저기 정치인들 같이 사진 찍으려고 만드는 거예요. 표 계산하기 참 좋거든요. 근데 문제는 저 놀이터 애들이 안 논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잠깐 딴 이야기지만 저도 페북에 봤는데 요새 이제 저게 누구시죠? 그거 일본인 그 커뮤니티 디자이너 순회 강연회 하시는데 그분 누가 그거 이제 후기를 좀 올려놓은 부분에 제가 딱 그거 하나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놀이터 관련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런 놀이터를 만들어 놓으면 몸이 불편한 친구들은 아이들은 놀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이미 차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렇대요. 가장 좋은 놀이터는 그냥 흙만 깔아두는 거. 그럼 애들이 알아서 논대. 그럼 몸이 불편하고 뭐고 상관없는 거야. 다 그냥 노는 거야. 저렇게 만들어두고 요새처럼 뭐 이상하게 아주 복잡하게 만들잖아요. 신체 건강한 남녀 아니면 절대 못 놉니다. 예. 나도 아주 힘든 거 보면 많아. 어쨌든 제가 말이 빗나갔지만 진짜 우리가 마을에서 투자를 해가 돈을 투자해서 시설을 만들고 많이 했는데 사회는 많이 좋아졌는데 예뻐졌잖아요. 핵심이 뭐냐는 겁니다. 핵심이. 놀이터를 만들어 놓고 애들이 놀지를 못해요. 예. 도저히 은평 뉴타운을 멋있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원주민, 원래 살던 사람 재정착률이 몇 %라고 합니까? 30% 안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완전히 진짜 마을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원래 있던 사람들 다 쫓아내버리고 전국에서 새로운 사람들 다 붙여가 새로 마을을 진짜 새로 만들었어요. 이게 맞는 겁니까? 여러분 재생하면서 지금 얼굴 맞대고 있는 이웃들 그 중에 이웃들이 10가구가 있으면 7가구는 다 쫓아버리고 3가구만 남아가지고 딱 사는 거 우리가 꿈꾸는 게 이런 사회입니까? 아파트 지을 때마다 인구를 완전히 섞어가지고 이것도 소통인지 모르겠습니다. 소통인지 모르겠지만 도대체 우리가 궁극적으로 목적으로 하는 게 뭐냐는 겁니다. 삶의 목적이. 이름들이 참 많습니다. 그죠? 더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하는 마을 만들기 정책들 이름입니다. 이름 참 잘 지어요. 참 잘 짓습니다. 수원도 마을 르네상스라고. 이름 잘 지은 것 같습니다. 재생이 딱 들어갑니다. 부흥입니다. 자, 이것들이 그게 꿈꾸는 건 뭡니까? 한국전쟁 이후에 경제개발을 하면서 잘 사는 대신에 뭔가 우리가 잃었던 부분들이 그게 잃었던 게 뭘까? 제가 뭐 장황하게 몇 가지 설명드렸지만 그걸 공동체라 설명드릴 수도 있고 소통이나 교류라고 설명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정의라고 말할 수도 있고 너무 추상적이라고 욕을 하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잃은 건 사실입니다. 놓친 겁니다. 그거를 지금 정책적으로 다시 넣고 있어요. 변화를 꿈꾸는 겁니다. 그런 변화를. 이런 정책들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변화를 향한 정책들. 시흥시도 열심히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학교도 마찬가지고. 수원 이야기는 그래서 수원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마을 르네상스를 정리할 때 마을 공동체 시민운동이라는 말로 정리했습니다. 몇 줄입니까? 3줄이죠. 이 3줄을 만들기 위해서 2010년도 선거에 딱 되시고 나서 그 6개월을 논쟁을 했습니다. 6개월을 주민들하고 저희 같은 활동가들, 외부 전문가들 다 모여서 6개월 동안 논의를 해가지고 마지막에 수원의 마을 르네상스는 주민 스스로 문화복지, 자연환경, 아름다운 삶을 공간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체 시민운동이다. 또는 시민 공동체 운동이다.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이 3줄 만드는데 6개월 이상 걸렸습니다. 취임하고 1년 딱 될 때 부시장님이 나오셔가지고 발표를 쫙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시흥에서 꿈꾸는 도시재생에서 꿈꾸는 궁극적인 꿈은 뭡니까? 아파트? 예쁜 공간? 그걸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시는데요? 지금 재생이라든지 아마 고민 많이 하신 아까 얼핏 들어보니까 있더라고요. 과연 그렇게 독지를 바꿔서 무엇을 꿈꾸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여기 오늘 재생학교에 참여하신 주민분들께서는 무엇을 꿈꾸는 겁니까? 집값 오르는 거? 집값 올려서 팔고 이사 가는 거? 냉정하게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어느 게 우리 자손들한테, 후손들한테 그래도 좀 여유 있게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느냐. 우리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남이 바뀌고 나서 내 바뀌겠다 하면 이건 안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이 스스로 바뀌어 나가야지 같이 바뀝니다. 자, 수원은 간단히 넘어요. 변화를 가능한 게 몇 개 사례를 제가 이제 수원 사례를 몇 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파트 화단입니다. 화단이고요. 지금 봄이라서 지금 그냥 초기에 넣은 사진입니다. 제가 이불로 인쇄용으로는 많이 안 넣습니다. 몇 개만 많이 뺐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밀짚 모자 안에 나물이 있습니다. 나물. 이 나물이 뭘까요? 강원도 사람들은 잘 맞췄어요. 강원도 사람들은. 취 아니면 취는 다른 지방도 있잖아요. 곤드레입니다. 곤드레 나물이요. 이 아파트는 아파트 하단에서 곤드레 나물을 채취해서 밥해 먹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하단했어요. 곤드레 나무를 질서할 수 있다는 말은 취나물 당연히 있습니다. 참치, 덜치가 별개치 다 있습니다. 좀. 뭐 삼지 구엽초인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별걸 다 심어놨습니다. 이 아파트가 처음부터 이러진 않았고요. 한 8년, 10년 전에 한 아주머니가 1층에 꽃을 심었는데 며칠 있다 보니까 옆에 사람이 누가 또 심었더래요. 누가 심었지? 그러다 서로 인사한 다음에 그냥 심어 나갔대요. 하나하나 바꿔. 2명이서 시작을 했답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뭘 했을 것 같아요? 10년 동안. 관리사무소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됐어요. 만약 관리사무소에서 보고 싶다고 배워버리면 그래 됐는데 관리사무소에서 봐도 주민들이 곧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구역이 있습니다. 어떤 아파트 몇 동의 몇 호 아주머니 가족이 우리가 하겠다 그러면 땅을 줍니다. 요거 하십시오. 노하우가 쌓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막 바꿉니다. 봄에 피는 꽃, 여름에 피는 꽃, 가을에 피는 꽃 이렇게 골고루 심습니다. 꽃만 심으니까 재미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나무를 심습니다. 산나물, 약초 이런 거 심었습니다. 그 다음에 애들이 또 생태 교육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상한 나무들, 특이한 나무들, 꼭 필요한 나무들 또 심습니다. 엄청 많이 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일을 하나 더 벌렸습니다. 인증서를 하나 받았습니다. 한국 기록입니다. 기록원. 좀 기네스 클럽 같은 게 한국에도 있더만요. 여기서 신청하면 공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사를 했습니다. 368종. 그러니까 공동주택 중에서 식물종이 제일 다양한 아파트로 등록을 한 겁니다. 368종입니다. 368종. 이걸 하기 위해서 농촌진흥청에 있는 박사님 3분 불러가지고 사진 다 찍고 전부 다 하나하나 전수조사. 전수조사해야 돼요. 그래야지 개수가 체크되니까. 368개 찍은 겁니다. 여러분 아파트 사시는데 단독주택에 종이 몇 종이나 될 것 같습니까? 아파트 조경 들 생각이 없죠. 단순하죠. 조경이 복잡하면 관리비가 많이 듭니다. 제일 편한 게 잔디 아닙니까? 잔디만 깔아놓으면 풀만 뽑으면 되거든요. 근데 그게 나무 몇 종류 들어가면 머리가 아파집니다. 너무 크면은 잘라야 될 것 같고 1, 2층에서 그늘진다고 민원되고 벌레 생기고 약치고 일이 하나하나 생깁니다. 그런데 이렇게 368종을 심을 수 있었던 것은 관리사무소에서 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주민이 다 알아서 한 거예요. 주민이. 이분들이 이 꽃 심는 내공으로 했던 게 퇴비장. 이거 진짜 퇴비장입니다. 가서 밟아보면 땅이 푹신푹신합니다. 우리 높은 산에 그저 부엽토 있지 않습니까? 만져보면 냄새 하나도 안 나요. 잘 썩었습니다. 지금 봉사자들이 모여서 그거 지금 걷고 있는 겁니다. 퇴비 쓰려고. 얘는 같이 모여서 김장 담는 거고 얘는 같이 공간 담는 겁니다. 지하 공간을 바꿔가지고 애들 공부방으로 씁니다. 옆에 아파트 아이들까지 옵니다. 운영은 당연히 엄마들이 합니다. 재능 기부 받아서 다 아파트 내에서 해결합니다. 옆집 아파트까지 애들까지 다 와서 같이 듣고 있어요. 이 아파트 모델이 경기도에서 말하는 따봉마을 모델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 보고 남경필지사가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이디어 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관리사무소는 뭐 했다?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 관리사무소가 움직인다 그러면 오래 갑니까 못 갑니까? 절대 오래 못 갑니다. 힘들어 죽을래. 요새 관리비 계속 저감하니까 경비 아저씨 계속 줄이잖아요. 이 일 저 일 시키면 아저씨들 못 버팁니다. 다 주민들이 알아서 한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는 그런 문화가, 여기 이제 그 회장님이 이분이신데 발표할 때 보면 파워포인트 제일 뒷부분에 성과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해 줍니다. 이렇게 하니까 뭐가 좋아졌다 하면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네 아파트에서는 내가 어디 간다 그러면 애들 있잖아요. 맡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편하게. 애들이 다 놀다가 다치면 부모님이 없어도 옆집 엄마들이 다 챙겨준다는 겁니다. 챙겨준다는 거예요. 아파트에서 그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모든 세대가 다 그러지 못할 겁니다. 그죠? 그러면 진짜 완전히 뭐 엄청 좋아진 건데 그까지 아니지만 아파트에 많은 주민들이 서로 알고 애들도 알고 서로 돌봐주고 서로 집에 놀러 다니면서 그렇게 관계 형성이 된 거예요. 도시에서도 가능하더라고요. 안산시 선부동, 제가 수원 말고 거의 유일하게 소개하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여기는 빌라촌입니다. 4층에서 5층 되는 빌라들이 쫙 있습니다. 여기서 무슨 마을 만들기를 했느냐? 돈을 받아서 무엇을 심었다? 꽃을 심었습니다. 화단을 가꾼 겁니다. 빌라와 빌라 사이에 있는 담을 아예 없애거나 아니면 담을 확 낮추는 거예요. 낮추고 대신에 나무 심고 이렇게 데크를 깔아둔 겁니다.
여러분이 사시는 단독주택 지역이든 어쨌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통이 있는데 그 통에 갑자기 우리 시흥의 김용식 시장님께서 밤에 자다가 어떤 꿈을 꾸셨는지 몰라도 갑자기 다음날 아침에 여러분 사시는 통에다가 이 통에다가 5천만 원 드릴 테니까 통에다 마음껏 한번 꽃을 심으십시오. 그러면 이자도 안 주겠대요. 보고서도 안 받겠대요. 돈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받죠. 마을 만들기에서 제일 쉬운 게요. 그냥 돈 받아서 하는 게 제일 편합니다. 공사하는 거. 왜냐하면 공사 누구 시키면 됩니까? 조경업자 시키면 알아서 다 해줍니다. 예. 10억 받아가 집 한 채 지어달라면 알아서 예쁘게 다 지어줍니다. 우리는 그걸 마을 만들이라고 하면 안 돼요. 여기서는 꽃을 심었습니다. 물론 여기 꽃 심는 거 할 때 빌라 주민들 다 같이 논의합니다. 자료 보면 엄청납니다. 회의한 거 보면. 이렇게 같이 꾸몄는데요. 중요한 것은 애들이 놀고 있죠. 아까 그 첫 사진처럼 김희선 선생님 첫 사진처럼 애들이 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창이 중요합니다. 창. 이는 창을 보고 우리 무슨 창이라 그럽니까? 방범창이죠. 방범창이 있다는 말은 이 창 뒤쪽에는 무슨 공간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살고 있는 거실이 되든 안방이 되든 부엌이 되든 사람이 살고 있는 공간입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내가 쉬고 있는 집 바로 벽 바깥쪽에서 애들이 조잘조잘 거리고 있는 겁니다. 용서가 되는 상황입니까? 아닙니까? 저놈의 애들을 계속 둬야 돼요. 쫓아내야 돼요. 연출사진이 아니라면 그죠? 가능하다는 겁니다. 제가 이 사진 좋아하는 건 그래서 그래요. 예뻐서가 아닙니다. 화단이 예뻐서가 아닙니다. 저 화단을 만들어 놓고 꽃밭을 만들어 놓고 그 꽃밭을 빌라 사람들과 외부에 있는 애들이 같이 활용을 하고 즐기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마을 만들기의 핵심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 도시 재생의 목적이 이겁니다. 예쁘게 거리를 그냥 꾸미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수단입니다. 저한테는 수단입니다. 아파트 짓는 건 저한테 수단이에요. 놀이터 멋있다는 건 수단입니다. 핵심은 그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같이 이해하고 서로 어울리냐 안 어울리냐 이게 핵심입니다. 이 사진은 그게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을 만들기 도시 재생을 하셔야 됩니다. 예쁘게 만들어 놔가지고 같이 사진 찍고 나서 아무도 사람이 없는 거 이런 공간 아무 필요 없습니다. 시설 하나 만들어 놔놓고 운영을 못 해가지고 그냥 헤이 시에서 했으면 좋겠다. 돈 주면 하고 돈 안 하면 하고 이런 거 만들 필요 없습니다. 딱 옛날식이죠. 옛날식. 제가 말했던 껍질을 깨기 전에 옛날 방식입니다. 사진이 좀 많이 어둡지만요. 여기 이제 수원입니다. 수원입니다. 보시면 할머니들, 어르신들이 5분이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실 건데요. 벤치에 쪼그려 쫙 앉아 있습니다. 여기서 무슨 말 만들기를 했냐면 이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가기 멀잖아요. 한 10분 정도 걸어가기가 싫으시니까 집 바로 근처에 있는 이 벤치에 앉아서 이제 그늘에 앉아서 쉬고 싶으신 거예요. 지금 여기 나무를 지금 잘랐는데 쉬고 싶으시니까 벤치를 하나 놔드리고 어르신들이 심심할까 봐서 마주보는 벽에다 이렇게 작가들이 이렇게 나비 같은 거 조형물을 붙여준 겁니다. 근데 저거 봐도 별로 뭐 재밌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멍하게 보고 있는데 뭐가 재밌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신경 써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기도 숨겨져 있는 저는 핵심이 있다고. 자동차 보이시죠? 자동차. 주차선 보이시죠? 주민들끼리 합의해서 벤치 걷어내고요. 여기는 화단을 조금 치우면 좁지만은 경차 한 대 세울 수 있는 공간이 하나 생깁니다. 뭡니까? 차하고 사람하고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공간을 사람한테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시는 동네 단독주택 지역 아파트에 주차 공간들 싹 지어놓고 평상이나 아니면 정자 만들어서 우리 동네 어르신들 와서 마음껏 쉬십시오. 애들 마음껏 놓으십시오. 잘 됩니까 이거? 힘듭니다. 진짜 힘들어요. 만들자 하면 일단 어르신들 모이면 동네 대낮부터 술 드셔가지고 분위기 나빠지고 안 치워서 쓰레기 때문에 미치겠다. 노숙자들 오면 어떡하냐. 시끄러우면 주변에서 민원 들어온다. 누가 정리할래? 밤에 누가 지키냐? CCTV 달아야 되냐? 걱정되는 게 막 그냥 수십 가지가 쫙 깔립니다. 안 해. 그래. 그런 겁니다. 말 만들게 하는 이유. 근데 어쨌든 해낸 겁니다. 해냈어. 이렇게 나와서 잔치 준비하기 위해서 같이 음식 사진도, 연출 사진 아닙니다. 잔치했습니다. 자, 제일 어려운 거 함께 1등하기. 제가 광고 2개 보여드렸습니다. 1등하고 부자 되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모두 부자 될 수 있을까요? 이겁니다. 이제
우리 모두. 같이 막 고생해가지고 같이 부자 되면 참 행복하잖아요. 그죠? 모두 다 대박 터뜨리면. 아니, 모두 1등 하는 방법이 있을까? 두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하나는 돈가스 가게입니다. 돈가스 가게입니다. 수원에 있는 돈가스 가게입니다. 국무총리상 받은 데인데요. 이분들이 여기 보면 아줌마들 있잖아요. 줌마들. 역시 아줌마들은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분들이 모여가지고 마을 만들기를 하는데 바로 옆에 시장이 있습니다. 시장이 있는데 요새 시장에 대한 지원이 많잖아요. 그죠? 전통시장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 시장도 역시 상인 교육장을 지하에 아주 멋있게 만들어 놔놨어요. 만들어는 듣는데 활용은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교육할 때마다 하고 해야 되고 되게 팔이 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여기 엄마들이 시장 상인에 제안을 한 겁니다. 놀고 있는 공간을 놀려서 마냐. 우리 도서관 만들고 교육장으로 만들어서 애들이 와서 공부할 수 있게 하자. 모임방으로 쓰자. 그래서 상인들이 오케이 했습니다. 저희 돈 예산 지원받고 해가지고 꾸몄습니다. 꾸며가지고 진짜로 예쁘게 작은 도서관 만들고 강의장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계속 돌립니다. 진짜 그쪽에 프로그램 보면 보고서하면 이 정도 두께 나옵니다. 청소년 봉사단까지 별도로 운영해요. 그렇게 주민들이 다 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 돈이 엄청 필요해지는 거예요. 애들 모여가지고 뭐 시장 탐방하고 했는데 유치원생들 왔는데 하다못해 그죠? 뭘 하나 과자라도 사주고 싶은데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 수원의 마을 르네상스 공모사업의 특징은 다가비 식비가 아예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자기 돈으로 해야 되는데 일단 하루 이틀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열받아가지고 야 우리 돈 벌자. 과자 갚아야 된다. 그래서 처음에 뭘 했냐 그러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크릴 수세미 만들어서 강매를 하고 비누 만들어서 강매를 하고 폐연수막 가지고 막 팔았는데 돈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완전 세 발이 핍니다. 표시가 안 나요. 그래서 이분들이 야 우리 차라리 가게 차리자 이렇게 돼요. 가게를 차리자. 근데 이때부터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옆에 뭐가 있습니까? 시장이 있잖아요. 시장에 있는 상인들하고 업종 충돌이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시장 상인들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어떤 업종으로 할까? 그래야지 시장 상인들 장사하는데 방해가 안 되겠냐. 그래서 합의봤던 게 돈가스였습니다. 돈가스로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회사를 어떤 형식으로 만들었다?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거 아시죠? 협동조합 중에. 협동조합 중에서 제일 난해하고 어려운 게 사회적입니다. 일반적인 우리 주식회사하고 협동조합의 같은 점은 주주처럼 돈을 낸다는 것이고 다른 점은 뭡니까? 주식회사는 1억을 낸 사람하고 예를 들어 1,000만 원 낸 사람의 표 개수가 다르죠. 그죠? 1억이 훨씬 표가 많잖아요. 그런데 협동조합은 뭡니까? 1억을 내든 1,000만 원을 내든 전부 다 머릿수로 계산하죠. 다 똑같이 한 표입니다. 돈 많이 내도 한 표입니다. 이게 협동조합 특징입니다. 근데 사회적 협동조합은 거기 하나가 더 붙어요. 뭐가 붙습니까? 배당이 있다 없다? 배당이 없습니다. 배당이 없습니다. 이분들은 돈 출자에 같이 만들었습니다. 수익이 발생해도 배당을 받는다 못 받는다? 한 푼도 못 받습니다. 모든 수입은 어디에 쓰겠다? 마을에 쓰겠다는 겁니다. 마을 만들기 할 때. 여기서는 경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자기들끼리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미산 공동체 서울에 아시죠? 성미산에도 보면 카페가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그 카페 운영하는 이야기들 보면 아주 재밌습니다. 여기도 그런 식이에요. 성미산 카페를 운영을 하다 보면 사람이 2명과 3명이 근무할 때 보면 역시 적자가 날 때가 있잖아요. 매출이 되다가 툭 꺾일 때가 있습니다. 딱 봐가지고 아무래도 이번 달에 적자 날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메꾸는지 아십니까? 성미산 공동체 사람들이 우 가서 그냥 매출 올려줍니다. 매출 싹 올려놔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유지되면 다시 또 이제 알아서 해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돈가스 먹으러 가야 됩니다. 먹으러 가야 돼요. 왜? 특정 개개인이 돈 벌려고 한 게 아니라 뭡니까? 마을을 같이 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결정 내린 회사입니다. 같이 먹여 살려야죠. 이는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는 남을 꼭 밟아야 되는 생각도 안 해요. 요새는 이제 메뉴가 늘어요. 커피를 팝니다. 왜? 원래 있던 시장에 있던 커피 가게가 문을 닫은 겁니다. 그러니까 잽싸게 커피 메뉴를 올린 겁니다. 그러면 다른 가게가 커피 가게에 들어와도 우리가 먼저 올렸으니까 상관없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제품을 지금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고요. 자, 여기는 이제 제주도입니다. 삼방산하고 한라산이 보이네요. 이런 길을 보고 우리 뭐라 그러죠? 우리 올레길이라고 합니다. 한 번씩 다녀오셨죠? 올레길 때문에 전국에 길이 많이 생겼습니다. 시흥시는 길 없나요? 있어요? 무슨 길요?
없네 길려? 없네? 없네. 죄송합니다. 자, 길이 인기가 좋아졌습니다. 그 인기가 좋아진 이유가 이게 보면 이제 서귀포시에서 낸 데이터인데요. 자료를 보면 서귀포시가 이런 조사를 하셨더라고요. 2007년도에 이제 올해가 이제 개장을 하고 이제 시작한 다음부터 어떤 변화가 있는가를 지역 경제 차원의 조사를 경제 역량을 조사했더만 재래시장 이용객이 증가를 했대요. 그죠? 재래시장, 뭐 대형마트 말고요. 전통시장이죠. 그다음 현지 농산물, 우리 길 가다 보면 우리 파는 농산물들 그런 게 너무 이해가 되시죠? 왜냐면 사람이 걸어 다니니까. 그 다음에 재밌는 것은 이게 제일 재밌어요. 동네 버스 이용객까지 4배가 늘었대요. 왜 이런 변화가 생겼겠습니까? 이거였죠. 렌트카나 리조트 패키지였다는 게 중요하죠. 공항에 내리면 렌트카를 타서 관광지를 A에서 예를 들어 여기가 A 관광지고 B 관광지고 여기는 관광지가 아니에요. 그러면 차로 그냥 A에서 곧바로 B로 딱 가버리죠. 그럼 중간에 혜택 받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동차 면만 맞으면 돼요. 자동차 면만 맞으면 돼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차 대신에 뭐로? 걸어가게 되면 사람이 반드시 가운데 마을을 거쳐서 가게 되죠. 그럼 거쳐가는 동안 돈을 흘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자체들이 길을 쓰고 길을 만드는 겁니다. 길이 이렇게 통하면 꼭 우리 실핏줄처럼 구석구석 그냥 사람들이 다니면서 돈을 흘리고 다니니까 수원도 팔색길이라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길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원래 제주올레를 만들었던 분들이 아마 그런 생각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만들고 나니까 이게 예전 방식하고 다른 겁니다. 관광지에서만 혜택을 보다가 길이 연계돼 선으로 연결된 다양한 사람들이 영향을 받잖아요. 말 만들기에서 생각하는 경제는 이런 겁니다. 부자 되는 것은. 특정한 사람만 부자 되는 것이 아니고 같이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다. 부자 되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부자라는 표현을 쓸게요. 같이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열심히 한 데가 뭡니까? 내일부터 말마다기 전국대에 이루어지는 완주가 그런 걸 하는 거죠. 완주 커뮤니티 비즈니스라는 걸. 그걸 하는 겁니다. 11월. 서로 잘 먹고 잘 살자는 겁니다. 특정한 사람 몇 명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은 걸리지만 저는 이야기는 꼭 해야 되겠습니다. 이거 렌트카하고 리조트 패키지. 저는 지방에서 이야기할 때 특히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지방에 이제 대형마트 하나 들었을 때 사람들 보면 좋아하냐 싫어하냐 뭐 소비자 입장에서 다 좋아한다 그래요. 그럼 저 그럽니다. 대형마트 들어가서 물건 사시면은 서울 시민들 참 좋은 일 많이 시켜준다 그럽니다. 뭐 어떤 뜻인지 아시죠? 세금은 어디서 냅니까? 본사가 있는 제가 삼성이 고맙다는 게 그겁니다. 삼성 본사 주소지가 어디라는 겁니까? 수원입니다. 수원. 그러니까 삼성전자에서 돈 버는 게 본사가 어디에 있으니까 수원에 있으니까 수원에서 세금을 내는 겁니다. 여러분이 갤럭시를 열심히 팔아주시면 그 중에 일부는 분명히 수원 시민한테 오는 겁니다. 고맙죠. 저는. 그러니 담배 같은 거 보면 노골적이잖아요. 담배는 꼭 우리 지방 담배를 파입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냉정하거든요. 대형마트들 동네 들어오는 거 사실 그거 사면 안 돼요. 여러분이 그 열심히 사주면 결국에 누구한테 돈 주는 겁니까? 서울 시민한테 돈 주고 있는 겁니다. 서울 시민들한테. 서울 시민은 그거 가지고 이제 서울에 돈 많다고 막 이것저것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지방 사람들은 지방 차별한다고 막 그러세요. 바뀌셔야죠. 바뀌셔야 돼요. 저희 수원에 이번에 이제 아주 큰 숙제가 하나 수원역에 롯데몰이 하나 들어옵니다. 롯데몰이. 그게 이제 시루고 하다가 막 미루다 결국에 들어오게 됐는데요. 공사 거의 다 끝났는데 그러면서 시가 딱 하는 말이 있습니다. 딴 건 못했는데 그 롯데몰이 본사 주소지를 어디로 했다? 수원으로 했다. 1년에 세수가 수백억이 들어온대요. 경기 남부권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서 장사를 하면 사면 살수록 수원에 세금이 붙는 겁니다. 그 돈 가지고 재래시장 타격받는데 어떻게든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마인드가 중요한 겁니다. 이런 마인드가. 편하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대형마트 가시면 안 됩니다. 서울 사람 좋은 일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방 차별하지 마라.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열심히 수급을 팍팍 밀어주면서. 자, 그래서 저는 이제 마을 만들기 궁극적인 꿈은 뭐냐? 우분투 제가 글을 몇 개 좀 적어놨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억도 안 나는데요. 이게 이제 이야기가 인터넷에 우분투라고 쳐보시면 많이 나옵니다. 인터넷에 많이 떠도는 이야기들이 어디까지 진짜고 어디까지 가짜인지가 참 헷갈리는 게 많은데 이건 진짜 같아요. 인용이 엄청 많이 돼가지고. 그러면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학자분께서 저 애들 보고 경주를 시킨 거죠. 애들 보고. 야, 1등한테 선물 줄게. 그 선물이 과일 바구니인지 음료수인지에 대해서는 그 버전에 따라 틀립니다. 어쨌든 선물을 준다 그래서 애들이 달리기를 시켰답니다. 근데 애들이 어떻게 뛰었다는 거예요? 죽자 사자 선착순으로 뛴 게 아니고 손잡고 같이 뛴 겁니다. 손잡고 같이 쫙 들어와가지고 1등으로 다 들어와서 이렇게 동그랗게 앉아서 먹을 거 달라고 지금 이제 빨리 달라고 하는 거래요. 그렇게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1등 아니면 꼴찌입니다. 중간이 없습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애들 보고 야, 누구 배웠냐? 물어보니까 애들이 뭐라고 말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우분투라고. 복잡한 내용입니다. 저 뉘앙스가. 우리도 우리말에 한이라는 거 한 맺힌다 할 때 한 있지 않습니까? 한. 그걸 영어로 한 단어로 번역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번역이 안 돼요. 그러면서 애들이 설명을 합니다. 우분투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이 불행하다는 거예요. 같이 달리기 1등을 하기 위해서 달리기를 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이 불행해진다는 겁니다. 왜 불행? 상황이 이해가 되시죠? 1등은 분명히 행복하겠지만 나머지는 뭡니까? 기분 나쁘죠. 제 먹는 거 그냥 손가락만 보고 있어야 돼요. 1등한 사람은 또 기분이 어떻습니까? 내가 1등해서 이걸 다 먹어야 되는데 나머지들이 어떤 눈으로 보고 있습니까? 존경의 눈으로 보겠습니까? 아니면 째려보겠습니까? 내가 주긴 줘야 되는데 얘한테 몇 개 주고 이거 어떻게 줘야 이거부터 생각하면 머리가 막 터질 겁니다.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된다? 불행해진다는 거죠. 사고방식이 몸에 배어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분명히 옛날에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번역을 해가 저는 이 말이 제일 좋아요. 나는 곧 뭐다? 우리다. 공동체 의식이죠. 동료 의식이 있는 겁니다. 요게 좋은데. 우리나라는 뭐냐? 순서를 바꿔놨구나. 요거부터 먼저 하고 우리나라 거 봐야 되겠습니다. 자, 말 만들기 목적은 뭐다? 저는 표현은 어떻게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정의를 하셔도 괜찮고요. 저는 공동체 정서 회복이라고 봅니다. 공동체 정서를 회복하는 건 내 혼자가 아니고 같이 살고 있다는 그런 의식을 회복하고 실제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뭘 한다? 이걸 하기 위해서 주거환경, 골목길도 개치고 아파트도 세우고 공원도 만들고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저한테는 명확합니다, 입장이. 어떤 분들은 다른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굳이 이거 순서로 다 섞여 있지만 저는 궁극적으로는 요거로 보는 거죠. 소득정대, 시골 같은 경우는 돈이 벌어야 돼요. 그래야 젊은 사람이 들어옵니다. 와서 손가락 빨 수는 없으니까. 상권 활성화, 번화거리 전부 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 방법을 통해서 결국에는 사람들이 하나 됐으면 좋겠어요. 돈은 벌고 있는데 니하고 내하고 원수되는 그런 돈 버는 거는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건 삼성하고 애플이 관계입니다. 네. 마을에서는 그러면 안 되죠. 같이 해야 됩니다. 같이 이득을 보고 같이 손해보고 그런 방식이 분명히 있습니다. 말 만들기 하는 사람들 그걸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례들이 많이 축적되고 있고요.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이 사회 자체가 경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너무나 당연시하기 때문에 잊지 마시면 그러면 돼요. 경쟁을 해야 될 곳이 있고 하지 않아도 될 곳이 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궁극적으로 저는 오래 살고 싶은 마을 만드는 게 저희 꿈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속담을 보겠습니다. 그게 있죠, 그죠? 내가 답을 지워놨구나, 다행이다. 자, 이게 옛날 속담입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 속담을 가만히 보면 아까 아프리카 꼬마랑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조상은 진짜 쫌팽이들이에요. 남들 잘 되는 걸 그죠? 배 아파가지고, 그죠? 이 세상에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나빴냐. 좀 이상하잖아요. 우리 향락도 있고 둘의 계해가 많이 서로 상부상조했다는데 웬 뜬금없이 이 속담이냐. 역시 문제제기를 문제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또 연구한 학자들이 또 있더만요. 그분들이 출처가 있습니다. 제가 연구한 건 아니니까. 연구를 해보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요까지 같은데 뒤표현이 달라집니다. 제가 이걸 비워놨습니다. 뭐라고 될게요? 배가 아픈 건 똑같아요. 근데 표현이 달라져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가 표현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배라도 아파야 된다로 바뀝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배가 아프다는 말은 내가 자발적으로 배가 아픈 거죠. 근데 배라도 아파야 된다는 뭡니까? 내가 배가 아프기 싫다. 억지로 배가 아파야 돼요. 어쨌든 억지로 배가 아파야 됩니다. 뭔 뜻이냐면 예전에 땅을 샀다는 말은 어떤 땅을 샀겠습니까? 아파트 지으려고 땅 사진 않았겠죠. 예전에는 농사 지을 농지입니다. 논이나 밭, 이재미잖아요. 옛날 이야기 보면 땅 하나하나 넓히는 다 농사니까. 농사 지으려고 땅을 사면 땅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비료가 필요하죠.
요즘이야 그냥 비료를 찍어냅니다. 공장에서 만들어내지만 옛날에는 비료가 뭡니까 다? 팍 그냥 풀하고 해서 썩힙니다. 그때 꼭 필요한 게 뭡니까? 우리들이 볼일 본 거 필요합니다. 소변. 소변은 대부분 필요하잖아요. 그죠? 옛날 기생충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이 안 했지만. 왜냐면 거기에서 질소가 공급이 되니까. 질소 공급이기 때문에. 그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이야기 들으면 그런 말 하시더라고요. 어릴 때 밖에서 놀다가 볼일 볼 때는 어디서 봐라? 집에 와가지고 집에 있는 두엄에다가 소변을 바라는 거야. 그 아까운 질소를 어디다 딴 데 주지 말고 여기 주라는 겁니다. 이게 확실하게 이게 잡혀 계셔도 농사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 뜻은 뭡니까? 사촌이 땅을 샀대요. 농사를 지으시려고. 근데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배라도 아파서 볼일을 어디서 가서 보자. 그 집 가서 바라는 소리입니다. 얼마나 착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50년 동안 압축 성장을 하면서 이런 게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상대방의 배려와 같이 가는 부분을 분명히 잃어버린 거야. 그걸 잃는 대신에 경쟁, 하지도 않아야 될 경쟁을 억지로 하게 된 것이고 누구도 모든 사람이 부자, 그냥 경쟁을 통한 부자만 생각한 거예요. 지금 그런 피해는 제가 볼 때 10대들, 우리 청소년들이 제일 지고 있는 겁니다. 친구들하고 협력하는 걸 안 가르쳐 주잖아요. 예, 같이 협력해서 문제를 풀으라고 가르쳐야지 사회가 속된 표현으로 아름다워질 건데 그렇게 안 가르치고 어떻게 됩니까? 친구를 밟고 나서 너가 1등을 해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훈련을 시키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 세대에 끝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 세대. 끝내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시간에 압박감이 있습니다. 1시간, 1시간 반. 자, 그래도 몇 가지를 꼭 이야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느낌에 일반 주민이 아니세요. 일반 주민보다는 동네에 그래도 좀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들 같아요. 관심 있으시고. 자, 제가 여기 5개 사진을 넣어놨습니다. 김장 담는 거랑 김장 담는 사진, 얘는 불이웃 돕기 기금 마련 바자회. 그죠? 불이웃 돕기 찻집. 얘는 국토대청결 운동 청소하는 겁니다. 봄하고 가을철에 꼭 합니다. 그 다음에 얘는 노래자랑 동네 축제, 얘는 꽃신기입니다. 이 5개를 올린 이유는 우리나라 모든 동에서 저거 안 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실 거예요. 이거 다 합니다. 이거 안 하는 데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스갯소리로 그럽니다. 이렇게 딱 교육받으신 분 보고. 공무원 빼고요. 주민들 중에 1년에 이 5개를 다 하시는 분 있으세요? 여기에 혹시? 나 봄부터 겨울철에까지 가만히 보니까 저 5개 다 해. 있어요? 통장님들하고 해보면 이거 하시는 분 곧자리 있습니다. 그죠? 근데 기본적으로 2개, 3개는 다 합니다. 그죠? 해보면 2개, 3개는 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나도 안 했다. 난 한 기억이 없는데요. 그 말은 그런 분들은 아직 동하고 일한 경험이 없는 겁니다. 동하고 일하면 이거 반드시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걸 하면서 질문을 제가 하나 던집니다. 참여를 하실 때 여러분도 어쨌든 1개 이상은 참여를 해보셨을 테니까 참여를 하실 때 여러분 어떤 입장을 가지고 참여하십니까? 스스로 생각해 볼 때. 나는 꽃 심으러 가고 김장을 담으러 갈 때 나는 어떤 마음가짐, 어떤 지위를 생각하고 가시는지. 뭡니까? 내가 주인인데 자원봉사자 생각이 제일 많습니다. 나는 봉사하러 갔다. 그래서 겨울, 뭡니까? 늦가을부터 겨울까지 해가지고 김장이 한참 전국적으로 피크일 때 각 방송에 보면 이렇게 인터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자원봉사로 오신 분들 멘트가 다 똑같습니다. 아시죠? 그죠? 날씨가 추워집니다. 우리 이웃에 있는, 주변에 있는 그 참 힘드신 이웃을 위해서 김장을 담아서 반찬 나누기를 하면 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요? 제주도부터 서울까지 멘트 다 똑같습니다. 꽃 심는 분들한테 물어봅니다. 꽃을 왜 심습니까? 딱 하나죠. 우리 동네가 좀 더 아름다웠으면 좋겠습니다. 꽃이 피면 화사해지지 않을까요? 멘트 다 똑같습니다. 다른 멘트가 넣을 수가 없습니다. 왜? 뭐 때문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왔기 때문에. 자원봉사. 말 그대로 봉사를 하고 다른 생각은 아무것도 안 하신 겁니다. 근데 질문하는 기자가 칼을 갈고 하나 구체적으로 물어봅니다.
꽃 심은 분한테. 왜 하필이면 노란색 펜지를 심었어요? 오, 이걸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맞잖아요. 꽃 종류 엄청 많잖아요. 노란색 말고 보라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요. 요새 인기 좋은 그 제비꽃 같은 종류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별로 모양도 없고 제일 그냥 보편 타당한 노란색 펜지를 심었을까? 고민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그냥 우리는 봉사하러 왔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우리 동네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꽃을 심으러 가면 재미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꽃을 심는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무조건 꽃은 남습니다. 남아요. 부족한 적이 없습니다. 무조건 남습니다. 처음부터 준비를 많이 한 것도 있지만 마음이 그래요. 이런 게 있습니다. 꽃을 심고 나서 남은 꽃을 다 모아둡니다. 한 20분 정도 돌다 보면 꽃이 남아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어디 갔습니까? 이거? 자원봉사자들이 다 챙겼습니다. 제가 재밌으라고 챙겼다고 했는데 그거 챙겨서 뭐 하려고 챙긴 겁니까? 팔려고 챙긴 거 아닙니다. 심을 때가 있는 겁니다. 아마 제가 볼 때 자원봉사자들은 그 정해진 구역에서 심으면서 야, 꽃이 남아야 되는데 남아서 가져가서 내가 꼭 저기 우리 집에 어디 심어야 되는데 계속 그 생각하면서 심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꽃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심리가 그런 거예요. 나쁜 게 아닙니다. 마을 만들기 방식과 기존에 제가 껍질 깨기 전에 방식은 바로 여기서 나타납니다. 마을 만들기 방식은 뭘 물어보는 겁니까? 심기 전에. 각자 꼬시고 싶은 데가 있는 거잖아요. 이 프로그램을 하기 전에 물어보는 겁니다. 심고 싶은 데가 어디십니까? 하고. 이거 물어보냐 안 물으냐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물어보게 되면 각자 말을 할 거 아닙니까? 나는 이거 심고 싶다. 여기 심고 싶다. 여기 심고 꽃도. 돈은 지금 보니까 뭐 우리 500만 원밖에 없어가지고 펜지를 심으면 1000개를 심는데 제비꽃을 심으면 200개밖에 못 심어. 어떻게 하냐. 이렇게 고민이 되는 겁니다. 10군데 후보지가 나오면 서로 막 논쟁을 해가지고 이번에는 여기부터 심자. 이렇게 논의를 하고. 이게 말 만들기 방식입니다. 만약 그런 과정을 해서 심었다 하면 기자가 이번에 왜 하필이면 저쪽에 안 심고 이쪽에 심었습니까? 하면 할 말이 있죠. 할 말이 생깁니다. 자원봉사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자원봉사는 세상을 바꾸는 힘입니다. 저도 그렇게 많이 설명을 드립니다. 근데 저는 계속 껍질을 깨자고 그러지 않습니까? 변화가 있어야 돼요. 옛날 그대로 쭉 가면 아무 변화 없습니다. 그냥 계속 그겁니다. 그 변화가 뭐냐? 직접 기획하고 관리하고 관리가 아니고 고민하는 겁니다. 스스로 기획하는 거예요. 이 정도 되시면은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강의를 하면서 축제를 가정을 하고 조직표를 한번 그려봤어요. 추진위원회를. 그랬더만 그 관단체 중에 보면 우리 분유회 있죠. 분유회 딱 해놓고 분유회 역할은 뭐라고 적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분유회 해놓으면 역할이 뭐라고 되겠어요? 잔치할 때. 다 음식입니다. 음식이. 나 진짜 우리나라에 동해 분유회가 없으면 아마 다 쫄쫄 굶을 것 같아. 대한민국 어딜 가도 분유회가 제일 잘하는 거는 국수입니다. 근데 국수 맛은 다 틀리더라고요. 국수를 하시는데 제가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게 쓰셔가지고. 분유회 회원분들이 금년에 국수를 담고 내년에도 국수하고 모년에도 하고 그럼 앞으로 동이 없어지지 않는 한은 계속적으로 국수만 계속 싸고 계실 겁니까? 자율방범된 민간교통순찰대들은 계속 호각 부르고 교통 통제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분들은 마을을 위해서 마지막 날 우리 마을에 동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끝까지 교통 안내만 계속 하고 있어야 돼. 이게 주인입니까? 사람들은 저는 욕구나 꿈들은 다양하다고 보는 겁니다. 변화가 있어야 돼요. 변화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같이 고민을 해서 어르신들도 뭘 일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분야에도 다른 일도 찾고 계속 해야죠. 당연히 너는 이거, 너는 이거. 우리 동네 어르신들은 아무 일도 안 하시고 와서 인사말만 하시면 돼요. 진화는 절대로 안 그럽니다. 일을 다 줍니다. 자, 여기 500명이 모여서 하는 회의, 1300명이 모여서 하는 회의, 7살짜리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가 있습니다. 있는데 주민자치위원분도 손들어 보시겠습니까? 계셔요? 손들어 보셔야. 세 분밖에 안 계시네. 선생님 아니세요? 과장님. 자, 내리셔도 괜찮습니다. 자, 우리 시흥에 있는 주민자, 아까 동이 17개의 동인가 되는 것 같은데요. 세알려보니까. 자, 시흥에 있는 동에 있는 주민자치위원분들은 주민자치회를 월 1회 한 번씩은 하실 건데 평균 회의 시간 몇 시간입니까?
몇 시간 하십니까? 몇 시간 하십니까? 2시간? 시험은 왜 이렇지? 아, 진짜 농담 아닙니다. 저는 자취위원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면 다 웃어요. 다 비슷비슷해요. 몇 시간 하더라? 1시간 합니다. 대한민국 평균 1시간이에요. 더 재밌는 것은 회의 시작 시간이 몇 시더라? 6시나 7시 딱 합니다. 1시간 빨리 끝내고 뭐 해야 되더라? 밥 먹어야 됩니다. 이게 아주 철저한 기준입니다. 하나 더 여쭤봤어요. 그러면 자치위원회 할 때 말을 제일 누가 많이 합니까? 3시간 하는 데는 모든 분들이 말을 하니까 회의가 길어집니다. 1시간 하는 회의에서는 누가 말을 제일 많이 합니까? 물어보니까 누구더라? 위원장님이 많이 하는 데가 있는데 그거 아닌 데가 있어요. 간사님들. 다르게 표현하면 보고하는 사람. 보고하는 사람이 많이 하는 회의하는 데가 대단히 많아요. 전국적으로 보면. 보고하는 사람들이. 위원장님은 뭐 하시느냐? 자, 보고하십시오. 보고 들으셨습니까? 질문 있으십니까?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땅땅땅 통과. 위원장님 역할. 그리고 밥 먹으러 갑시다. 이거. 슬프지만요. 3시간 하는데 진짜 대단하신 겁니다. 말을 많이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대부분의 회의를 보게 되면 자치위원회 보면 진짜 그렇게 회의를 합니다. 근데 자치위원회는 엄청나게 권한을 가진 곳입니다. 2만 명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대변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좀 슬프지 않나요? 저는 국회만 욕할 때가 아니에요. 국회만 욕할 때 아닙니다. 우리 동 2만 명을 대표하는 사람들, 대변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그렇게 합니다. 밥 먹으러 가야 된다고. 이야기도 하면 막 뭐락해요. 빨리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배고파 죽겠는데. 그런 데가 전국에 무수합니다. 예외적으로 3시간 이렇게 하는 데 있어요. 말을 못하게 합니다. 서울에서 해남까지 가는 가장 빠른 방법은 뭘까요? 예. 제가 열심히 떠들었지만 좋은 짝하고 가는 게 제일 행복합니다. 딱 느낌이 오시죠, 그죠? 뜻 맞는 사람하고 가면 수다 떤다고 시간 가는 줄을 몰라요, 그죠?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최악의 시나리오 있잖아요. 공무원분들 계신 것 같은데 시흥시장님 모시고 갈 때. 아, 미쳤네. 며느리들 입장에서는 시부모님 딱 모시고 간다 생각하면 야, 이게 제일 행복할 때는 주무실 때야. 제일 행복합니다. 근데 눈만 떠 계시면 이걸 음료수를 드려야 되나 농담을 해야 되나 막 머리가 엄청 복잡할 겁니다. 좋은 짝과 마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짝을 찾으십시오. 근데 좋은 짝을 찾는 것이 아니고 좋은 관계를 맺으셔야 됩니다.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문제가 아니라 뭡니까? 내부터 바꿔줘야 돼요. 당연한 거죠, 그죠? 너무 당연한 소리지만 자꾸 잊어버립니다. 마을에서 갈등이 일어지는 게 결국에 그거잖아요. 내 욕심만 차리면. 저 사람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저 사람 생각을 받아줘야지 서로 좋은 동반자가 될 수가 있는데 나는 끝까지 지킨다 그러면서 상대방만 바꾸라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되죠. 싸움밖에 안 되죠. 좋은 동반자가 많은 시흥시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리더십 연수 교육할 때 이제 배웠던 교육을 제가 좀 써먹고 있는데 조정 경기랑 레퍼팅 경기입니다. 참 이 조직 운영의 원리가 잘 나온 것 같아요. 보시면은 제가 사진 이불로 이렇게 뽑았습니다. 노젓는 사람 4명, 선장이 1명씩 있습니다. 똑같은 조건입니다. 5명이 배를 지금 끌고 있는데 눈을 보십시오. 시선을 보게 되면 다르죠. 조정 경기 4사람은 배의 앞을 봅니까? 못 봅니까? 못 봅니다. 선장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다 같이 앞을 봅니다. 같은 곳을 보는 레프팅하고 보는 곳이 다른 조정 경기랑 어디가 시끄럽습니까? 어디가 시끄럽습니까? 레프팅이 시끄럽습니다. 물론 급류라는 것도 시끄럽지만요. 여기 타신 분들은 저 한 50m 앞에 100m 앞에 금주 생기면 한참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어떻게 비명 지르고 난리 납니다. 저까지 가려면 30분은 더 가야 되는데 30분 전부터 비명 지르고 난리 납니다. 근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만약 이 앞에 청길 낭떠러지가 있다 하더라도 선장님이 표정 관리만 잘하면, 그죠? 표정 관리만 잘하면 선장님을 믿고 열심히 죽으러 갑니다.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마을을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리더도 계실 것이고 팀원도 계시고 사람이 모이면 어쩔 수 없이 사회자가 이렇게 생깁니다. 역할 분담 하시게 되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같이 봐라. 같이 봐라는 겁니다. 근데 같이 본다는 의미는 뭐냐? 저는 마을에서는 이거 정보라고 봅니다. 정보. 정보를 같이 공유를 하면 같이 보는 겁니다.
회의를 하는데 한 달 전에 이따만한 자료를 줘가지고 회의하기 한 달 전부터 보고 오십시오 하는 회의가 있고 당일날 이만큼 줘가지고 1시간 만에 끝나는 회의가 있습니다. 두 회의가 있다 그러면 한 달 전에 자료를 줬다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회의 때 와서 이야기를 해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까? 하라는 겁니다. 한 달 전부터 봐가지고 충분히 고민하고 오셔서 이야기를 명확하게 해달라는 뜻입니다. 근데 당일날 1시간짜리 회의에 이따만 자료 줘가지고 1시간 만에 끝내자는 거는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거죠. 빨리 끝내야 돼요. 과연 우리들은 회의를 어떤 마음가짐으로 합니까? 근데 정보가 공유되면 처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 시끄러워집니다. 행정이 정보를 잘 안 줍니다. 정보를 주면 시끄럽거든요. 그런데 그 단계를 넘으셔야 돼요. 완전히 오픈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조용해집니다. 근데 그 과정이 길면은 2년까지 걸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아쉽게도 어릴 때부터 아니면 TV에 나오는 모든 토론 문화들이 어떤 토론입니까? 1대1 죽자 토론, 너 죽고 내 살자 토론입니다. 그 TV에 나오는 토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묘한 쾌감을 느낍니다. 말싸움 해가지고 상대방 말을 못할 정도 되면은 막 어우 속이 시원하다. 그래서 그거는 토론 프로그램 하면 대통령 후보 토론도 그렇고 항상 보면 양쪽 다 이겼대. 진 사람이 없어요. 근데 원래 토론은 어떤 겁니까? 마을에서 토론은. 마을에서 이렇게 토론한다 생각하시면 내가 저분하고 토론을 해가지고 꼭 저 사람 논리를 완전히 깨가지고 내가 이겨야 된다. 이거 안 됩니다. 내 거 양보하고 상대방 양보해가 제 4만을 만들어내는 게 마을에서 토론입니다. 이거 안 되면 죽도 밥도 안 돼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근데 힘들 겁니다. 우리가 그런 문화가 없어요. 토론하면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저희가 이번에 6.4 그 지방선거 때 수원에 마을 중에 이런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6.4 지방선거를 준비하면서 그 마을 만들기 추진 조직인데요. 거기에서 후보가 4명이 나왔습니다. 4명이 나왔다는 말은 우리나라에 있는 지금 1당부터 4당까지 다 놓은 겁니다. 마을 조직에, 주민 조직에. 그래서 실제로 그 조직이 한 달 반 동안 아무것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선거 준비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공천 받으려고 뛰어다니고 하니 다 핵심 멤버들이거든요. 다 이렇게 당을 뭐 4개 당 있지 않습니까? 1, 2, 3, 4 다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1당하고 2당은 공천을 못 받았어요. 그 대신 3당하고 4당은 원래 사람 숫자가 쓰다 보니까 본선까지 뛰었습니다. 끝났어요, 선거가. 물론 다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원체 요새는 판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딱 양당제이기 때문에 군소정당은 뭐 3, 4당은 자리를 붙일 수가 없죠. 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선거가 끝났어요. 그 말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지금 잘 됩니다. 잘 돼요. 행사, 벼룩시장 같이 전부 다 웃으면서 잘하고 있습니다. 물론 선거 떨어지고 공천 못 받은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상처는 받았어요. 그죠? 그렇지만 마을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왜? 사람들이 개인적인 정치적 성향은 안다 모른다 서로 빤히 아는 겁니다. 저 사람은 어떤 당이라는 거 다 알아요.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마을에서. 그렇지만 이분들이 꼭 그랬죠. 제가 아까. 경쟁을 해야 할 곳이 있고 안 해야 될 곳이 있듯이 이분들도 정치 이야기를 해야 될 곳이 있고 안 해야 될 곳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을에 같이 모여서 신문을 만들고 같이 힘 합쳐서 이 골목을 하나 꾸미려고 했다. 거기에서는 정치 이야기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그렇지만 그거 벗어나면 각자 정치운동 열심히 선거운동 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은 태생적으로 새누리당이고 저 사람은 태생적으로 노동당인 겁니다. 진보당인 겁니다. 못 말려요. 그렇지만 그거를 마을 안에서 같이 포용해서 같이 갑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지금 축제하면 열심히 같이 잘하고 계셔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저는 마을의 힘이 그거예요. 모든 정치적인 노선 다 떠나가지고요. 갈등들을 다 하나의 용광로처럼 녹일 수 있는 곳이 마을입니다. 그 마을이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다양성 인정해줘야 되고 무리한 경쟁 안 해야 되는 겁니다. 서로 인정해주고 배려해주시면 충분히 됩니다. 저 수원 보면서 그게 가능하다는 걸 느꼈어요. 분명히 됩니다. 마을에서는. 근데 마을에 정치를 끌어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꼭 이렇게 모임할 때 보면 꼭 이렇게 소개시켜주고 막 하잖아요. 그런 행동 하나하나 하는 게 뭡니까? 마을을 계속적으로 쪼개는 거죠. 여러분들 리더라면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마을에서는 마을 일만 하세요. 근데 이 단계가 넘으면 분명히 정치 이야기까지 하는 분위기까지 될 겁니다. 우리나라. 근데 우리나라 사회가 바뀌어야 되는 거라서 그까지 저는 몇 년 걸릴지 모르겠고요. 일단은 때와 장소를 가리자. 마지막 그림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줄탁동시입니다. 줄탁동시. 좀 아시는 분도 계실려니 같습니다. 줄탁동시 뜻이 줄이라는 말은 안에 있는 이제 병아리가 이제 부화를 해서 나오려고 처음에 제가 병아리로 시작이기 때문에 병아리로 끝내야 되겠습니다. 안에 있는 여기 있는 병아리가 밖에 놓으려고 신호를 보내는 거 삐약거리면서 치는 걸 줄이라 그러는데요.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엄마 닭이 이제 밖에서 이제 깨주는 거 이걸 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줄하고 탁은 동시에 타이밍이 딱 맞아 떨어져야지 이제 병아리가 이제 쉽게 놓오겠죠. 원래 이 뜻은 그 사제지간을 말한다 그럽니다. 좋은 스승님하고 좋은 제자가 이제 딱 그 피로가 딱 맞아 떨어져 가지고 할 때를 이제 줄탁동시라고 하던데 저는 마을에서는 약간 다르게 해석합니다. 현재 이 상황에서는 제가 이거 높은 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보다는 아마 제 엄마 닭 처지가 좀 될 겁니다. 그죠? 기분은 나쁘시겠지만. 근데 저도 다른 곳에 가게 되면 제가 좋아하는 존경하는 교수님 옆에 가면 제가 이제 쪼그라듭니다. 뭐 가르침 없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을에 가시게 되면 그래도 몇 주 동안 들은 게 있기 때문에 그죠? 다른 주민들의 일반 주민에 비하면 하실 말씀이 좀 있을 겁니다. 행정은 더 그렇죠. 자, 그럴 때 제가 이제 본심을 말하기 전에 먼저 사전 전제 조건입니다. 전제 이제 상황을 말씀드린 겁니다. 사람에 따라서 병아리가 될 수도 있고 닭은 될 수가 있습니다. 계속 바뀝니다. 상황에 따라서. 자, 그럴 때 우리가 엄마 닭이 됐다. 엄마 닭이 됐습니다. 고민이 생겼습니다. 지금 현재 이 닭과 병아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이 상황에서 궁극적인 목적은 알을 깨고 밖에 놓는 게 목적입니다. 좀 더 쪼개보면 병아리가 밖에 놓는 게 목적입니다. 밖에 놓기 위해서 뭘 깨야 된다? 껍질을 깨야 됩니다. 물론 유명한 마술사처럼 그렇게 통과를 하면은 안 깨고 놓을 수도 있겠지만 아마 병아리는 그런 능력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깨고 나와야 돼요. 제가 이렇게 엄밀하게 분리하는 것은 제가 계속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을 만들기 도시 생활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뭐다? 이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깨는 거는 수단입니다. 목적은 뭡니까? 궁극적 목적은 나오는 게 목적입니다. 그게 통일되어 있지만 제가 이걸로 분리하는 거니 그걸 구별하시면서 자, 나오고 싶어요. 나오고 싶습니다. 엄마 닭은 병아리가 나오게 만들어야 됩니다. 엄마 닭의 고민은 뭘까요? 어떤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고민을? 여러분이 엄마 닭이라면 지금 깨주고 도움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고민을 하시면서 깨주겠습니까? 가장 현실적인 고민은 딱 떨어진 거 이거예요. 내부리로 할까 아니면 돌멩이로 할까 도구로 할까 뭐 이런 고민도 되는데 일단은 병아리니까 그냥 분명히 부리로 할 테니까 깰 때 딱 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어디까지 깨줄까? 어디까지 깨줄까? 이 구멍만 낼까? 아니면 머리 부분만 넣을까? 아니면 다리까지 완전히 내줄까? 이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근데 이게 대단히 어렵습니다. 쉬운 것 같은데. 결정을 못 내려. 특히 행정은. 뭐가 잡히니까 행정은? 예산이 잡히잖아요. 예산을 팍 던지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주민들이 움직일 때 제일 큰 인센티브가 뭡니까? 돈입니다. 수원도 마찬가지예요. 돈 있다 그러면 일단은 하고 싶은 마음부터 훅 생깁니다. 어디까지 깨드릴까요? 마을 일에 있어서 축제를 하는데 주민들이 하시기 힘들어 하십니다. 도와주고 싶어요. 전문가도 부르고 싶고 이벤트 회사님도 부르고 싶고 우리 공익 사회복무 요원도 막 시켜가지고 천막도 나르고 싶어요. 어디까지 도와주는 게 좋을까? 만약에 도와줬는데 내년에 주민들이 하는데 똑같은 일을 하는데 내년에도 똑같이 도와줘야 된다.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병아리는 어떤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까? 나가야 되는데 내 힘으로 어디까지 깰까요? 내 힘으로. 내가 이거 다 깨고 나갈까? 아니면 요 정도만 깨고 나머지는 깨달라고 할까? 여러분이 축제를 준비하십니다. 나는 축제 아무것도 몰라. 나는 그러니까 축제 시나리오만 이거 식순만 정해놓고 나머지는 행정에서 다 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도 될 수가 있고 아니야. 이번에는 힘들겠지만 천막 몇 개 운영하는 거 프로그램은 우리가 한번 해볼래.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홍보 관련해가지고 무조건 동에다 시켜가지고 공문을 날릴까? 아니야. 내가 직접 홍보물을 들고 우리 동네 하나하나 다니면서 꼽아볼래.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야. 이 판단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동네에 가가지고 딱 보니까 작가들이 작업을 했습니다. 대단히 활성화됐어요. 근데요, 그 동네에 있는 주민들은 몇 년 전에도 했던 게 뭐냐 그러면 작가들이 이렇게 밑바탕 그리면은 색칠했고, 그 다음에 작가들이 작업하면 국수 삶아줬고, 부침개 해줬고, 막걸리 줬고,
그리고 작가들이 행사하면 같이 참석해서 박수 쳐줬어요. 3년 전에 그랬는데 지금도 뭐 하고 있더라? 그것만 하고 있어요. 그것만. 근데 옆에 있는 다른 동네들은 그다음에 처음에는 할 때 보면 막 벽화 그리면서 막 몇 명이서 하더만 그 다음에는 보니까 꽃 심는다고 또 바짝바짝 그리셨고 그 다음에는 보니까 또 딴 거 한다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그러고 있어요. 근데 다른 점은 뭐더라? 처음에는 몇 명이 시작했는데 3명이 시작했는데 꽃 심을 때 3명을 더 붙여가 6명이 됐다가 그 다음에 놀러 간다고 또 뭐 프로그램 한다면서 또 몇 명을 붙여가지고 마지막에 10몇 명이 돼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주민 활동을 하고 싶습니까? 몇 년 동안 계속 국수만 삶아주는 모임을 하고 싶어요? 아니면 처음에 3명으로 시작했다가 이것저것 막 좌충우돌 하면서 조직을 3명이 10명으로 된 조직들 키워서 그렇게 하고 싶습니까? 더 잘하고 싶어요. 여기에 대한 판단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우리 동네를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 김성주 박사님도 나왔고 여러분들이 행정에서 막 줄을 섰습니다. 도와주겠다고. 도와주는 거 고맙죠. 근데 도와주는 것만 계속 기대하다가는 뭐만 하고 있다 계속 국수만 삶아주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이 사람들 없으면 국수 삶아줄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없으면 국수는 삶아줄 수가 있는데 뭔 말인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도와주는 사람들도 마냥 도와줄 수가 없는 겁니다. 행정은 시장이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순환보직이라서 바뀝니다. 작가분들도 막 하다가 보면 돈 안 되고 힘들면 딴 데 떠납니다. 국수는 삶아줄 수 있는 준비는 돼 있는데 기술은 늘었는데 아주 맛있게 끓일 수 있는데 작가가 없어. 어떤 말만도 일하시겠습니까?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실속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실속은 딱 하나예요. 제가 하는 실속은 조직화된 주민입니다. 서로 뭉쳐있는 주민입니다. 마을의 애정을 가지고 우리끼리 한번 해보겠다는 주민입니다. 이 주민이 2명이 되든 3명이 되든 매년 조금씩 늘어날 때 누적이 되면 멋있는 마을, 외부의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판단해서 만들어내는 마을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마을들이 생각보다 제가 뭐 시간 때문에 많이 사례 못 들었지만 많이 있습니다. 진안 같은 경우도 그렇고 완주 같은 경우도 그렇고 가보시면 저는 진안은 여러분 꼭 한번 가보십시오. 진안은. 근데 처음부터 가시면 안 돼요. 진안은 농촌이기 때문에 처음에 여러분 마을 만들기 시작할 때 가보면 도움받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마을 만들기 한 1, 2년 하시면서 고민이 생기시면 뭐가 막히고 깝깝할 때는 진안을 가보십시오. 그래서 1박을 같이 하면서요. 진안에 있는 농민들하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분들이 10년 전에 어떻게 마을 만들기를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생각이 바뀌어서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를 들어보시면 주인이라는 걸 느낄 겁니다. 주인. 자원봉사가 아니고 자원봉사의 단계를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자원봉사의 장점을 살리면서 기획하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아시게 될 겁니다. 오늘 시간이 짧아서 사례를 많이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뭐 어쩌겠습니까? 저희 여러분과 저희 인연은 이까지인 것 같습니다. 모쪼록 우리 시흥시에서 멋있는 주민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모든 결정은 잘하고 못하면 1년 후가 되는 것이 아니고 3년 후, 4년 후가 결정이 납니다. 길게 보시고요. 사람을 남기시고 옆에 동료를 남기시면서 같이 손잡고 가신다면 멋있는 마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긴 시간 대단히 고마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